46번입니다. 다음 중 보고서의 각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보기 1. 보고서 바닥글 영역에는 로고, 보고서 제목, 날짜 등을 삽입하며 보고서의 모든 페이지에 출력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열어둔 상태에서 보고서 바닥글이라는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면요, 이렇게 총 3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첫 페이지에는 보고서 바닥글이라는 부분이 보이지 않죠?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가게 되면 이렇게 보고서 바닥글이라고 보고서 바닥글 구역에 적어둔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페이지에 한 번만 출력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기 2번은 페이지 머리글 영역에는 열 제목 등을 삽입하며 모든 페이지의 맨 위에 출력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약간 잘못된 부분이 보이긴 합니다. 우선 디자인 보기에서 살펴보면 페이지 머리글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열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면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페이지 위쪽에 출력되는 것은 맞습니다. 단 첫 페이지에서는 보고서 머리글이 있다면 그 다음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두 번째 페이지, 그 다음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맨 위에 출력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보기 3번을 보면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 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그룹별 이름, 요약 정보 등을 삽입한다. 역시 디자인 보기에서 그룹 정렬 및 요약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그룹화 기준을 고객 아이디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같은 고객 아이디끼리 묶어서 그룹으로 보여주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당연히 같은 것끼리 묶어서 즉 그룹별로 요약 정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약 정보라는 것은 별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수량의 합계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각 그룹별 합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그룹의 합계를 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디자인 보기에서 다시 살펴보면 보고서 바닥글에도 이렇게 요약 정보를 넣어 두었는데요. 이 부분을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전체 레코드에 대한 합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구역에 요약 정보를 넣는지에 따라서 정보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기 4번을 보면 본문 영역은 실제 데이터가 레코드 단위로 반복 출력되는 부분이다. 디자인 보기에서 본문이라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고요.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면 실제 데이터가 레코드 단위로 반복 출력되는 부분들이죠. 다시 디자인 보기에서 이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을 살펴보면 주문이라는 테이블임을 알 수가 있고요. 주문이라는 테이블을 열어보면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 본문 부분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7번, 다음 중 보고서의 그룹화 및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보기 1. 그룹은 머리글과 같은 소개 및 요약 정보와 함께 표시되는 레코드의 모음으로 그룹 머리글, 세부 레코드 및 그룹 바닥글로 구성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서 디자인 보기에서 살펴보면요, 그룹 정렬 및 요약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에 보면 그룹화 기준을 고객 아이디로 지정을 해뒀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같은 고객 아이디끼리 묶어서 보여주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곳에서 합계를 구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룹별 요약 정보를 보여주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자세히라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현재는 머리글 구역이 표시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바닥글 구역은 표시 안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룹 바닥글은 나타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서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면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그룹에 대한 요약 정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기 2번을 보면 그룹화할 필드가 날짜 데이터이면 실제 값, 일주, 월, 분기, 연도를 기준으로 문자 데이터이면 전체 필드 또는 처음 첫 자에서 다섯 자까지 문자 수를 기준으로 그룹화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디자인 보기에서 살펴보게 되면요. 이 부분을 잘 보면 되겠죠. 주문이라는 테이블이 레코드 원본이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게 되면 주문 일자가 날짜, 시간, 데이터 형식임을 알 수가 있고요. 씨앗 코드와 고객 아이디라는 부분이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만약에 그룹화 기준이라는 부분을 주문 일자라는 것으로 바꾸게 되고 여기 자세히라는 부분을 눌러서 전체 값이라는 부분을 눌러보면 보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주, 월, 분기, 연도라는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룹화 기준이 주문 일자가 아니라 씨앗 코드와 같은 텍스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 값, 첫 문자, 처음 두 문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면 문자 수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꼭 처음 첫 자에서 다섯 자까지 문자 수를 기준으로 그룹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뭐 어쨌거나 첫 자에서 다섯 자까지 문자 수를 기준으로 그룹화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 보기도 잘못되었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그 다음 보기 3번은 썸 함수를 사용하는 계산 컨트롤을 그룹 머리글에 추가하게 되면 현재 그룹에 대한 합계를 표시할 수 있다. 보기 1번에 있는 요약 정보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그룹 머리글에 썸 함수를 이용해서 수량이라는 필드에 대한 합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게 되면 고객 아이디별 수량의 합계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다시 한번 인쇄 미리 보기에서 확인을 해보면 동일한 고객 아이디로 묶어서 해당 그룹에 대한 합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기 4번을 보면요. 필드나 식을 기준으로 최대 5단계까지 그룹화할 수 있으며 같은 필드나 식은 한 번씩만 그룹화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역시 디자인 보기에서 살펴보면 미리 이렇게 그룹화를 여러 단계를 해둔 상태입니다. 최대 그룹 수준 수까지 적용을 해둔 상태이고요. 최대 그룹 수준 수는 10단계까지 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 추가할 수는 없죠. 그 다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씨앗 코드라는 동일한 필드로 계속해서 그룹화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보기 4번은 최대 5단계가 아니고 10단계까지 할 수가 있고요. 같은 필드도 여러 번 그룹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8번 다음 중 보고서 작성 시 페이지 번호 출력을 위한 식과 그 결과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페이지즈 변수 값은 각각 20과 80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대괄호를 열고 페이지라고 입력을 하고요. 대괄호를 닫아주면 현재 페이지로 나타나게 되고 이번에는 대괄호를 열고 페이지즈라고 입력을 하고 대괄호를 닫게 되면 전체 페이지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페이지 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페이지라는 혹은 페이지즈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식을 꾸며주면 되는데요. 식이라는 것은 는으로 시작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만들어둔 예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 보기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보기 2번, 보기 3번 이렇게 미리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실제로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바로 이 부분이죠. 보기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페이지 속성, 현재 페이지 속성이 단독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1페이지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 보기 2번 식대로 하게 되면 대괄호 속에 페이지가 들어가 있어서 현재 페이지로 인식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뒤쪽에 그냥 페이지로 하게 되면 이건 그냥 글자, 텍스트로 액세스가 인식할 뿐입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식에서 사용하려면 큰 따옴표로 묶어서 처리해야 하고요. 이런 텍스트와 식의 구성 요소를 연결하려면
앰프샌드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뭐 이건 그냥 이렇게 하자는 약속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 보기 3번을 보면 이번에는 식에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용했죠. 포맷 함수를 구성하는 인수를 보면 첫 번째 인수 자리에 있는 것을 두 번째 인수 자리에 있는 사용자 정의 형식으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페이지를 세 자리로 표현하라는 거죠. 보기에서는 페이지가 20이니까 앞에 한 자리 채워서 0, 2, 0 이렇게 나타나게 두겠죠. 실제 보기에서는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이니까 앞에 두 자리를 채워서 001 이렇게 세 자리로 만들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은 잘못되었습니다. 대괄호 페이지 대괄호 닫고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표기를 하면 당연히 인식을 못하겠죠.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나겠죠. 결과 값처럼 이렇게 현재 페이지 슬러시 전체 페이지 형태로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디자인 보기에서 보는 것처럼 페이지 그 다음에 슬러시도 텍스트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속에 묶어주고 다른 식의 구성 요소와 연결하기 위해서 앰퍼샌드로 이렇게 양쪽에 연결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인수의 미리 보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현재 페이지 슬러시 전체 페이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9번 볼까요? 다음 중 레이블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보기 1. 레이블은 표준 레이블 또는 사용자 지정 레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만들기라는 탭에 보면요. 보고서 그룹에 이렇게 레이블이라는 마법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요. 레이블 위저드, 레이블 마법사가 열리게 되고요. 보기 1번에 있는 것처럼 스탠다드 레이블 또는 커스텀 레이블, 표준 레이블 또는 사용자 지정 레이블을 크리에이트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피니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게 되면 마법사의 어느 단계에서도 그룹을 따로 지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따로 세부 구역을 둘 수 없는 구조죠. 따라서 보기 2번은 옳지 않습니다. 보기 3번 레이블 형식에서 낱장 용지와 연속 용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시트 피드라는 부분은 낱장 용지를 의미하고요. 컨티니어스라는 부분은 연속 용지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필드 옆에 귀하라고 입력하게 되면 역시 피니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름 옆에 귀하라고 설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0번 다음 중 관계 편집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보기 1번 관계를 구성하는 어느 한쪽의 테이블 또는 필드 및 쿼리를 변경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라는 곳에 보면 관계라는 부분이 있고요. 미리 만들어둔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관계선이라는 것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관계 편집 대화 상자를 열 수가 있고요. 보기 1번에 있는 것처럼 여기 이쪽에서 테이블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필드를 변경할 수가 있겠죠. 만약 쿼리였다면 쿼리도 변경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보기 2번을 보면 조인 유형을 내부 조인, 왼쪽 우선, 외부 조인, 오른쪽 우선, 외부 조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관계 편집 대화 상자에서 조인 유형이라는 것을 눌러보면 차례대로 제일 위쪽이 내부 조인, 그 다음에 왼쪽 우선, 외부 조인, 그 다음에 오른쪽 우선, 외부 조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우선, 외부 조인이라고 하는 뜻은 43번 기본 키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라고 되어 있죠. 43번 기본 키가 왼쪽에 있고요. 이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를 포함한다, 우선한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우선, 외부 조인은 43번 외래키,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를 포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우선 외부 조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 다음 보기 3번을 보면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선택한 경우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와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나머지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있죠. 만약 이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기 4번을 보면 관계의 종류를 1대다, 다대다, 1대1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이 두 테이블은 1대 다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관계의 종류를 설정할 수는 없죠. 관계의 종류라는 것은 관계를 설정할 테이블의 필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기본 키와 외래 키의 관계에 따라서 설정된다고 봐야겠죠. 따라서 보기 4번이 잘못되었죠.